다섯 번째로 반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어린이들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저희는 사실 계단 한 번 오르고 내리는 게 되게 힘들지만 어린이한테는 그게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가 계단 한 번 올라가는 동안 우리 애기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해 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밌어요. 혹은 엄마가 힘들게 단추를 잠궜는데 그걸 또 다시 다 풀어본다던가 또 다시 다 잠궈본다던가 이렇게 똑같은 활동을 굉장히 반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몬테소리 환경에선 이 모든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교구를 정리할 수 있게 해줘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걸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돼요. 또 내일 와서 또 그 활동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린이가 이 활동을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풀릴 때까지 그것을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똑같은 행동을 또 할까? 왜 자꾸 넣었다 뺐다 하고 잠궜다 열었다 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어린이는 반복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이 하고 있는 활동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지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잠기고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면 열리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내가 한 번에 안 됐던 걸 한 번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내 욕구를 다 채워서 완벽하게 내가 뭔가 열고 닫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열리구나 이렇게 하니까 닫히네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네 라는 것들이 다 자리가 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그게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 이제 10번 했네. 이제 그만할까? 뭐 한 3번만 더 하고 그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게 놔주세요. 그러면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로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찾아옵니다. 아이들 무슨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발을 정리하거나 이런 모든 활동을 봤을 때 아이들이 진짜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사실 어른들 눈에 너무 답답하게 보이는 마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제가 일할 때 유치원 현관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랑 엄마가 들어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늦었어. 그러면 어머님은 마음이 급하니까 얘가 빨리 신발을 들고 정리하고 들어가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만 아이들을 쳐다보면 아이들은 내가 늦었고 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운동화를 벗어서 찍찍이가 그 끝에 꼭 맞아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급해도 찍찍이를 엄마가 그냥 대충 잠궈주면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다시 뗐다가 그 선에 딱 맞춰서 붙이고 싶어요. 어린이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늦었어도 내가 OT 때 처음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신발을 잡고 밑을 받쳐서 신발장에 갖다 놓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고 또 어디서도 많이 보이냐면 저희가 유치원에 가면 또 많이 보이는 건데 계단마다 그 발자국 표시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방향이고 또 내려오는 방향은 내려오는 그 발바닥을 많이 붙여놓는데 거기 그 발바닥 스티커에 발을 꼭 대봐요. 그래서 그 발바닥 스티커 모양 안에 내 발바닥을 이렇게 꼭 앞뒤를 맞춰본다던가 아니면 그걸 꼭 맞춰서 걷고 싶어 한다던가 그런 어떤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반복하는 과정, 아까 반복하고 싶어 하는 그 경향성,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또 내가 그 엄청나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정말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놀아줬는데 다음번에 할 때 그 게임 규칙이 바뀌거나 이러면 갑자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엄마랑 했던 놀이인데
다른 뭐 삼촌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랑 놀이할 때 그 방법이 바뀐 거다 하면 굉장히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막 주장을 펼칩니다. 그게 아니라고. 결국 아이들한테는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구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이 딱 맞추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또 내가 뭔가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성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어린이는 내가 내 자신을 완성하고 싶고, 개념도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또 뭔가 이 활동을 진짜 내가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이에게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어린이에게는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나타나는 거냐면 어린이가 아주 아기 때, 이제 조금씩 음으로 소리를 낼 때, 옹알이 할 때부터 어린이는 다 뭐냐면 의사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라는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엄마, 나 지금 똥 쌌어. 이렇게 나 지금 불편해. 혹은 나 지금 졸려 라는 걸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나 아니면 짜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아이들은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어린이와의 충분한 대화, 또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추상화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오늘 내가 유치원에서 원이라는 걸 배웠어요. 동그라미, 뭐 원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사실 저희가 원이라는 거를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동그라미 원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야지만 밖에서 원이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이는 그 원이라는 걸 배웠으면 이걸 머릿속에서 추상화해서 집에서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하려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이걸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아, 이게 원이구나. 혹은 내가 의자라는 걸 배웠으면 사실 우리가 모양이 다 달라도 의자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어린이도 자꾸 뭐 어떤 개념을 딱 배웠을 때 꼭 우리가 나무 색깔의 의자만 의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하얀색도 있을 수 있고 분홍색도 있을 수 있고 보라색도 있을 수 있고 쿠션이 달렸을 수도 있고 안 달렸을 수도 있고 그 모양과 생김새가 굉장히 다른데 어린이는 이 개념을 배웠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의자구나. 의자라는 거를 머릿속에 개념화하고 추상화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이게 의자고 내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 원이라는 도형이고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각형이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일할 때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원기둥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그 모양을 배우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겠죠. 엄마, 나 오늘 원기둥이라는 걸 배웠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원기둥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원기둥 모양을 한번 찾아서 내일 발표해 볼까요? 라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다가 담배를 보고 원기둥 모양을 찾은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이는 이러한 내가 배웠던 개념을 머릿속에 추상화하고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개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몬테소리가 말하는 어린이의 경향성을 두 편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이의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의 경향성을 알지 못하고 또 어린이의 행동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히 짜증나는 순간들도 올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잠든 아이를 보면서 많이 후회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린이의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어린이에게 조금 더 교육적인 배려를 하게 되고 어린이의 그런 행동의 특성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라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죠. 사실 어린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지나간 시간의 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어린이가 모든 것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0에서 6세, 몸도 마음도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것에 맞는 교육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몬테소리가 말하는 운동의 발달, 소근육과 대근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